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 명이 모인 술자리나 카페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힐끔거리고 어떻게든 말을 걸어보려고 애쓰는 게 눈에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만 봅니다. 어차피 나 같은 평범한 남자는 쳐다도 안 보겠지. 이런 생각과 함께요. 마치 그녀는 무대 위의 주인공이고 나는 그저 배경을 채우는 수많은 엑스트라 중 한 명인 것 같은 기분. 그녀의 눈부신 아우라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녀를 얻기 위해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더 많은 것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틀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그 여자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녀 앞에서 늘 실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그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인기 많고 아름다운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견고한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 성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해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감히 오를 엄두도 내지 못하죠. 그리고 성문 앞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키 180 이상, 연봉 1억 이상, 훈훈한 외모의 소유자만 출입 가능. 물론 실제로 이런 말을 하고 다니지는 않죠. 하지만 그녀들이 무심코 던지는 전 운동하는 남자가 좋아요? 혹은 다정한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같은 말들이 바로 이성의 출입증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성을 정면으로 공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성벽을 맨몸으로 기어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운동 좋아해요. 저 진짜 다정한데? 라면서 그녀가 내건 기준에 자신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필사적으로 어필하죠. 하지만 수많은 남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벽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녀 눈에는 그저 비슷비슷한 도전자 중 한 명으로 보일 뿐입니다. 결국 힘이 빠져서 떨어지게 되죠. 두 번째 유형은 성문을 부수려는 사람들입니다. 운동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진국이어야죠. 라면서 그녀가 세운 기준 자체를 부정하고 가르치려 듭니다. 이건 마치 성주에게 당신의 성문은 잘못됐으니 다른 문을 달라고 훈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치관을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반감만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유형은 성문 앞에서 애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키는 좀 작지만 대신 돈은 잘 벌어요? 제가 정말 잘해줄게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라면서 다른 조건으로 협상을 하거나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이며 매력적으로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 성을 굳이 공략하려 들지 않는 겁니다. 성벽을 오르지도, 성문을 부수지도, 문 앞에서 애원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 성 옆을 유유히 아주 여유롭게 지나가는 겁니다. 마치 그 성이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듯이, 혹은 그 성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저는 사업하는 남자가 멋있더라고요. 라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황하거나 주눅이 들죠.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가볍게 미소를 지으면서 사업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매일 아침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 안정감이 좋던데 저랑은 취향이 정반대시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에는 그녀의 기준에 나를 맞출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의 기준에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며 나 역시 나만의 기준과 취향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태도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그녀의 머릿속에 평가받는 남자가 아니라 분석해야 할 미션으로 각인됩니다. 늘 자신의 기준에 남자들을 세워놓고 옥석을 가리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기준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난 겁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뭐지?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내가 모르는 다른 대단한 무언가가 있는 건가? 이 호기심이 바로 여러분에게로 향하는 첫 번째 문이 됩니다. 이제 그녀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여러분에게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다음 단계는 다른 남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쌓아나가는 겁니다. 바로 칭찬의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은 거라고 착각합니다. 특히 상대가 아름다운 여성일수록 외모에 대한 칭찬을 입에 달고 살죠.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옷 입는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런 칭찬은 그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합니다. 이건 마치 미슐랭 셰프에게 요리 잘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 수만 번은 들어왔을 그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 외에 어떤 의미도 없죠. 이런 류의 칭찬을 저는 정크푸드 칭찬이라고 부릅니다. 먹을 땐 달콤하고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영양가 하나 없이 몸에 해롭기만 하죠. 외모 칭찬에 계속 노출된 그녀는 칭찬에 대한 내성만 강해져서 나중에는 어지간한 말에는 전혀 감동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오히려 이 남자도 내 겉모습만 보고 접근하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구나 라는 생각만 굳히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크푸드 칭찬이 아닌 영혼을 살찌우는 미식 칭찬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식 칭찬의 핵심은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만이 발견한 그녀의 과정이나 내면의 모습을 짚어주는 겁니다. 이건 관찰력과 진심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얼마 전 제 지인이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 자리에는 누가 봐도 연예인 같은 외모의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 여성분에게 너무 예쁘시다, 실물이 훨씬 낫다 같은 말을 건네기 바빴죠. 하지만 제 지인은 가만히 대화를 듣고 있다가 다른 주제로 이야기가 넘어갔을 때 그 여성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까 다른 분들 이야기하실 때 지루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 중간중간 고개 끄덕이면서 호응해 주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보통 자기 관심사가 아니면 쉽게 지루해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순간 시끄럽던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여성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정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무도 그런 건 몰라줬는데?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이 급격하게 가까워졌음은 물론입니다. 이런 칭찬은 당신은 아름답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평생 외모라는 기준으로 평가만 받아오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읽어주는 사람, 자신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발견해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칭찬은 더 이상 그녀를 꾸미는 장신구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녀의 방어벽을 우회했고 차별화된 칭찬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바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떻게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조급함 때문에 대화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아니라 혼자 떠드는 소음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저는 이런 대화법을 혼자 하는 테니스에 비유합니다. 상대방은 라켓을 들고 있지도 않은데 혼자서 벽에 대고 미친 듯이 공을 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음식을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건 또 싫어하고요. 제 취미는 이거고 주말에는 보통 이걸 해요. 그리고 어제는 상대방이 궁금해하지도 않는 자신의 정보를 모터 달린 것처럼 쏟아냅니다. 대화 중간에 침묵이 흐르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 짧은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TMI로 꾸역꾸역 채워 넣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나는 자신감이 없어서 당신의 반응을 살필 여유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온몸으로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자는 당신이 쏟아내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불안한 태도와 조급한 에너지를 먼저 감지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매력이 없다고 판단하죠. 진정한 대화의 고수는 테니스 선수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행동합니다. 지휘자는 자신이 직접 가장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각 악기 상대방과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끌어내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소리를 멈추고 극적인 침묵을 만들어낼 줄 압니다. 그녀가 저 주말에 전시회 다녀왔어요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혼자 테니스 치는 남자는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 전시회요? 저도 전시회 좋아하는데. 어떤 전시회였어요? 저도 얼마 전에 어디 다녀왔는데 거기 진짜 좋았어요? 라면서 바로 자신의 경험을 꺼내놓기 바쁩니다. 대화의 공을 받자마자 바로 자신의 코트로 넘겨버리는 거죠. 하지만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시회요? 좋네요.
왠지 사람들 북적이는 곳보다는 조용히 혼자 생각하면서 작품 보는 걸 더 좋아할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계시네요. 이건 뻔한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나의 관찰과 해석이 담긴 가설을 던지는 겁니다. 그녀는 이 가설에 대해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답하며 신기해하거나 아닌데요? 저는 친구들이랑 시끌벅적하게 보는 거 좋아해요. 라고 반박하며 자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던진 말 한마디로 그녀가 스스로에 대해 신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대화할 때 여러분은 대화를 지휘함으로써 그녀가 스스로를 증명하게 만듭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동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클라이맥스 직전에 모든 악기를 멈추듯 여러분은 그녀의 말이 끝난 뒤에 잠시 동안의 침묵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녀는 다음에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하게 될 겁니다. 그 여유로운 침묵이 바로 당신의 자신감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그녀의 기준이라는 성을 공략하지 않고 유유히 지나가는 태도, 그녀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는 미식 칭찬,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 그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지휘자의 대화법. 이 3가지만 제대로 익히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녀 앞에서 작아지는 엑스트라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녀가 먼저 호기심을 느끼고 다가오게 만드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녀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더 나은 스펙을 쌓고 더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섬세한 심리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최종 승리는 결국 가장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혹은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못 써먹겠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보고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애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애 코치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